시사 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더욱더 밝고 행복하며 흰지처럼 더욱더 지혜롭고 영민하며 또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역시 흰지의 그런 지혜로움, 영민함이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정치의 해입니다. 4.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 스피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스피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연설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 명연설, 그의 스피치를 통해서 연설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백범 김구 선생 1876년에 태어나서요. 1949년 바로 안두의 총탄에 흉탄에 의해서 서거하신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나섰고요. 또 의병운동, 또 애국개몽운동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합니다. 상해에서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고요. 또 국무위원, 마침내는 주석까지 올라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안중근, 이봉창, 또 윤봉길, 나석주, 강우규, 무수한 독립군들이 바로 김구 선생의 지시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946년 광복해서 광복 1주년이 된 그 기념연설이 있고요. 또 남북 연석회의에서 했던 연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연설, 지금 현재 10여 개의 연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로 복원돼서 과거와 다르게 많은 김구 선생의 연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으셔서 백범 김구 선생 연설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헌신했던 조국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연설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인자롭고 또 자애로운 모습, 조국을 걱정하면서 우국충정에 불타오르던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입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애국, 애족,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려운 속에서 투쟁했던 그런 투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미래를 이끈 민주투사이기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그래서 자주독립운동, 민족 독립의 운동을 이끌었던 바로 대한민국 조국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국부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일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 초석이 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활동했던 우리의 국부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 스피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했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었던 스피치. 첫 번째는 역시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에는 진정성과 메시지가 담긴 정말 좋은 내용의 연설과 또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설은 어떻게 써지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그 속에 청중들 또는 연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자주 독립을 꿈꾸고 민족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을 사지에 보내면서도 그들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그들의 물건을 교환했던 그 뜨거운 눈물 속에 감춰진 그의 불같은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를 거꾸로 틀고 투쟁했던 그의 삶, 평생에 걸친 삶에는 자주독립,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보고 연설문을 읽어본다면 그의 뜨거운 진정성과 독립을 향한 메시지가 잘 담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연설 내용들이 정말로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점층법, 점점 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끌어올리는 그 뜨거운 열정, 연설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도입을 긴장 속에 하고 또 청중들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기심 어린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올라가면서 강조하는 방법으로 특히 여기에는 반복법이 사용이 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은 첫 번째 무릎에도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 무릎에도 대한독립이라고 외쳤던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점층법, 반복법, 강조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싱턴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운집한 군중들에게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수십만 모인 군중을 열광시켰던 바로 점층법, 강조법, 반복법.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의 글에도 또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설을 정말 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가 넘어갔네요. 앞으로 가서 본다면요. 광장을 울리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청중들이,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들을 울리는 당당한 목소리로 백범 김구 선생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 많은 군중들은 그대로 감화받고 눈물을 흘리며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정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큰 광장, 그 큰 실내 체육관, 그 큰 공간을 울리는 그의 웅장하고 당당한 목소리, 어느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는 그의 연설의 힘, 바로 당당함에 있습니다. 흔히 연단 공포증, 무대 공포증, 또 발표 불안증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얘기가 정말로 진실성이 있고 당당하다면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달하면서 열정을 담아서 전달할 때 그런 불안감은 사라질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에는 바로 그러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대중을 이해시키는 친절한 소통입니다. 사실은 자주독립, 대한독립, 그리고 외국 열강들과의 관계, 이 얘기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범 선생은 이야기를 전개한 뒤에 이를 청중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겠다 싶을 때는 바로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수십만 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리고 쉬운 언어로 편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청중들이 어려운 말 쓰는 거, 현학적인 말 쓰는 거, 철학적인 용어들 쓰는 거, 또는 최근에 나오는 시사용어나 굉장히 어려운 약자라든가 외국어를 쓰는 거 싫어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연설 능력을 백범 김구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호소력이 있는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연설한 첫 장면을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은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나가야 두 손을 이렇게 바다를 헤치듯이 나가는 그런 제스처, 그리고 양손을 들어서 강조하는 우리의 독립은 하면서 강조하는, 두 손을 들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사실은 이렇게 제스처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설의 기법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타고난 것일까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백범 김구 선생은 저절로 이런 것들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중의 동참을 이끄는 과단성입니다. 말하면서 연설 막바지에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연호하게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니까 온 군중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군중들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의도한 대로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치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께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또한 진지함과 진솔함, 겸허함으로 청중을 상대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자신의 표정, 열정을 담은 말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국부였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존경심을 잘 활용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역시 하늘과 강정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그의 포효, 연설을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들을 흔히 사자우라고 합니다. 사자가 열변을 토하시 포효하듯이 외치는 그런 장엄하고 웅대한 그런 소리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광장을 울리는 사자우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 저 광장 끝에 있는 청중까지 전달하는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범 김구 선생의 메시지는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장대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남아있던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독립, 자주독립, 민주사회 이런 가치를 향해서 백범 김구 선생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서 백범 김구 선생이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의 흉탄에 저격당해 1949년 국민장을 갖는 모습입니다. 온 국민이 울고 온 나라가 울고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잃었던 아픔이 컸던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자, 백범 김구 선생이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식을 정부 청사 앞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목놓아 부르는 대한독립 만세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 민족이 세계 무대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각 민족과 각 나라하고 우리와의 결사하는 관계가 맺어질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연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최후로 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하고 우리 전 민족이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냐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조상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말고 우리의 몸에 있는 피 근량대로 전부를 다 쏟아 바쳐야 됩니다. 아주 강한 톤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광복의 힘을 얘기했고 자주 독립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 참으로 중대합니다. 또 하나의 연설은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 백범 일기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백범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두 번째 소원도 대한독립, 세 번째 소원도 대한독립.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백범일지에서 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대한독립, 자주독립,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런 열정을 전달했습니다. 이 어찌 우리의 국부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또 문화국가의 실현을 얘기했습니다. 문화국가,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독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크고 아름다운 이상들이 오늘의 방탄소년단 또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불고 있는 코리안 웨이브, 한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그런 나라 사랑,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은 서산대사의 개송, 또 여러 많은 위인들이 했던 이 개송을 읽곤 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뒷사람의 징표가 되리니. 자, 오늘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의 열정, 진정성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꾸자. 오늘의 정치 스피치는 백범 김구 선생의 열정 어린 그 정치 스피치 연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백범 선생의 민족 독립과 민주자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웅대하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의 힘, 자주 독립과 또 대한 독립을 통해서 이루는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까지 정말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35년 동안 강점 당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은 그보다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것일까요? 자,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정말 당당하고 진정성이 있고 세상을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러한 멋진 이야기들, 이것을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과 스피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가셨지만 2020년 오늘에도 살아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국가 그리고 대한독립의 정신을 21세기 지금에도 우리 연설과 정치 스피치 그리고 실제 정치 현실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정치 스피치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 스피치 8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같이 멋진 실전 사례 그리고 정치 스피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함께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